2025년 6월 7일 최신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회계상의 거래가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즉 늘거나 줄거나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소멸된 걸 말합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회계상 거래라고 안 해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교재에서도 앞에서 봤겠지만 상품을 주문한다거나 주문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업원하고 계약서를 쓴다거나 종업원을 채용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우리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 그다음에 토지 계약 쓰거나, 그다음에 약속을 하거나 고지서 받는 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거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2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거래가 맞죠? 2번 서해 상점에서 상품 10만 원을 주문하다. 주문만 했잖아요.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어요. 계약금을 줬다 뭐 그런 게 있어야지 거래인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거래가 맞습니다. 2번 다음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와 나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재무상태표는 가,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자산과 경제적 의무의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며, 가는 일정 시점이 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2월 31일이 돼요. 12월 30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에 기업 실체의 경영성과, 즉 경영성과는 이제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에 발생시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일정 시점,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일정 기간이에요. 나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일단 현금, 그 다음에 지문에 있는 대로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요구불이익, 이 세 개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현금에는 통화하고 통화대용증권이 있고요. 요구불이익금에는 이제 보통예금, 당좌예금이 있어요. 자기합수표는 현금에 속하는 거예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보통요금은 요구불이익금이고 당좌예금도 요구불이익금입니다. 그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렸어요. 5개월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3개월 이렇게 나와야지 맞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다음에 순천상사의 거래를 분기할 경우 가와 나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순천상사는 매입처에서 컴퓨터 10대를 800만 원에 매입하고 당사 발행 약소금을 지급하였다. 약소금은 계정 과목 쓰실 때 상거래, 즉 재고자산과 관계되면 지급범이라고 써야 되고요. 상거래가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 재고자산과 관계된 게 아니면 발행해도 미지급금 써야 됩니다. 5대는 판매용이고 5대는 영업 업무용으로 구매하였대요. 그 5대니까 절반이죠. 그러면은 상품, 비품 이렇게 했겠네요. 업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거는 상품은 재고자산이니까 지급어음, 나에 들어갈 거는 비품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무한상사는 상품을 수입하여 직접 판매 및 수탁자를 통한 이탁 판매를 하고 있다. 재고자산 관련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긴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 거 찾으란 얘기잖아요. 우리 거. 무한상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우리 거죠. 즉 상품으로 회계 처리돼 있을 거고, 그다음 수탁자가 보관 중인 무한상사의 상품, 수탁자는 우리 대신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수수료 받고. 그럼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은 우리 거죠. 우리 창고에는 없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팔아달라고 실어서 보냈다. 그래서 적성품 이렇게 해갖고 재고자산 처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라 매입하여 운송 중인 미착 상품. 선적지는 선적하면 인도된다는 뜻이니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선적이 벌써 돼서 운송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예요. 그래서 그 미착 상품 또는 미착품으로 회계 처리하거든요. 그럼 세 개 다 둬야 되겠네. 다 우리 거니까.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으로 장부에다 다 써놔야 돼요. 그러면 세 개를 다 더하면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입니다. 6번 다음의 거래를 보고 대구 상점의 입장에서 분개를 할 경우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대구 상점의 입장이래요. 근데 내용은 서울 상점 거 써놨네. 서울 상점은 대구 상점으로부터 상품 2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그 서울 상점은 이렇게 쓰겠죠. 상품 20만 원. 그 다음에 당좌 수표 발행하면 자기네 당제금 계좌에서 빠져나가니까 당제금 20만 원 이렇게 써놓겠죠. 대구 상점은 상품을 팔았잖아요. 팔았으니까 대구 상점은 상품 매출 대변에 쓰고 20만 원에 팔았고 서울 상점한테, 그 다음에 서울 상점이 발행한 수표 받았으니까 다른 회사에 수표 받은 거잖아요. 타인 발행 그 수표는 현금으로 쓰라고 돼 있죠. 현금 20만 원. 정답은 1번이 돼요. 타인 발행 수표는 통화 대용증권이고 회계 처리는 현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차변은 현금. 6번의 정답 1번. 7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감가상각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로는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적게 발생한다.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정률법이에요. 2번입니다. 정액법은 매기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거죠. 3번하고 4번은 감가상각 방법이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예상되는 것을 자산이라 한다. 다음 중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1번 맞아요. 2번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죠? 2번이네요.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고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의 당좌자산하고 여러분 재고자산이 있죠. 그러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고, 그 다음에 선급금, 미수금, 비품, 계정 과목은 자산에 해당된다. 예, 맞죠. 9번 다음 외상매입금 계정의 자료를 보고 단기 외상매입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 외상매입금은 단기 외상으로 사온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예요. 단기 외상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단 모든 상품은 외상으로 매입한 후 일정 기간 후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럼 전기 2월은 전기에서 2월 돼서 넘어온 거죠. 우리가 이걸 기초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공식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단기 외상으로 사온 거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되니까 더해야 되죠. 지급한 거는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에서 빼고, 그러면 이게 차기 기말 외상 매입금이 되죠. 기말 외상 매입금. 그러면 답이 나오겠네요. 21만 원에서 얼마를 더하고 31만 원을 뺐더니 23만 원 더했다. 23만 원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예.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쪽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가만히 놔두고 23만 원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빼면 되겠죠. 더하기니까 21만 원 빼고, 그 다음에 빼기는 더하면 되니까 플러스 31만 원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 써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의 거래 내용을 보고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내용 은행 대출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변제하였다. 변제는 갚았다는 뜻이에요.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출금은 빌린 거니까 차입금으로 처리했겠죠. 단기 차입금, 뭐 장기 차입금. 그거 빌렸을 때 대변했었을 거 아니에요? 부채의 증가. 지금은 변제했으니까 갚았으니까 차변했어야 돼요. 왜요?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이잖아요. 그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통예금은 자산이고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결합관계는 부채가 줄어들고 자산도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정답이 돼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의 계정 과목 중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계정 과목 물어보면 계정 과목 외우신 분은 정말로 쉽습니다.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공부의 기본이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이거잖아요. 이걸 표시하는 보고서죠. 자산, 부채, 자본.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정답 3번. 얘가 부채잖아요. 나머지 1, 2, 4번은 다 비용이죠. 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죠. 12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인이 기업을 설립하여 출자한 자금을 무엇이라고 한다? 자본금이라고 하죠. 1번입니다. 13번. 카페사는 상품 매출원가의 20%의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단기 상품 매출액은 48만 원이다. 단기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공식이 필요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걸 외워놔야 돼요. 매출 총익.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 구조를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매출액은 4,800만 원이라고 그랬죠. 4,800만 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매출 원가의 20%의 이익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매출 원가에다가 곱하기 매출 원가는 알려주지 않았고 매출 총이익, 매출 원가 20%의 이익을 가산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매출 총이익 자리는 매출 원가 곱하기 20%, 20%는 0.2잖아요.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매출 원가를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매출 원가를 묶어내면 매출 원가 알아야지 매출 총익을 구할 거 아니에요. 매출 원가 20%에서 주어진 자료로 풀려면은 이렇게밖에 식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매출 원가는 매출액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매출액 4,800만 원. 이쪽으로 넘기면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해서 써볼까요? 매출원가 플러스 매출원가 곱하기 0점. 그럼 이 부분을 정리하면 매출원가 곱하기 1점 이렇게 나오죠. 매출원가를 묶어내면 1.2 이게 되실까요? 매출원가를 묶어내면 1 플러스 0.2. 그럼 결국에는 매출원가 아니 매출원가에다 쓰면 안 되네. 잘못 썼네. 잠깐만요. 이쪽으로 넘길게 이쪽으로. 그러면 4,800만 원. 잘못 써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쪽 넘기면 매출원가 계산한 거 그대로 곱하기 1.2가 되죠. 그럼 매출원가는 4,8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800만 원 나누기 1.2를 계산기로 해보세요. 그럼 4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매출원가가 4천만 원 나왔으니까 4천만 원. 거기에 20%라고 그러니까 428에서 800만 원이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1번. 그래서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총익이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 지문에 주어진 거는 매출원가는 주어지지 않고 매출원가 20%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20%가 매출총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 20%. 매출원가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매출 원가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플러스가 돼서 매출 원가 플러스 매출 원가 곱하기 0.2가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하면 매출 원가 곱하기 1.2가 되고, 예, 이쪽에 있는 4,800만 원이 되니까 매출 원가를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게 되잖아요. 4,800만 원을 매출 원가 구하기 위해서 매출액 4,800만 원을 1.2로 나누시면 매출 원가는 4,000만 원 나온다, 그 소리입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정답 복리후생비죠. 1번. 그래서 복리후생비 되겠습니다. 성급비용은 당좌자산이잖아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이자 비용은 또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되는 계정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교회 헌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교회 헌금은 기부금인데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인데, 직원에게 급여를 줬다.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 상품의 예상 매출액 3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예상 매출금 이렇게 빼는 거니까 영업의 비용은 안 나오죠. 거래처에 선물하는 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대손과 관련해서는 대손 충당금 먼저 있으면 가져다 쓰고 예상 매출금 빼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뭘로 하냐면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상각비가 외상 매출과 관계된 거니까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기업 업무 추진비니까 판관비고, 얘도 판관비고, 얘도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자, 다 풀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